안녕하세요, 단단뱀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농막 부대 비용 소개를 하면서 상수도, 하수도, 정화조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좀 할 얘기가 많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서 오늘 심층적으로 다루려고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하기 어려워서 저희 집의 전문가인 단단아빠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경험한 걸 토대로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 보고 인터뷰하는 형식은 좀 어색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막 놓고 주말 농장 하는 곳이 보통 농지잖아.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농지에 상수도, 하수도를 놓는 게 가능한 건지 그거부터 설명해 줘. 기본적으로 원래 농지라는 데는 농사 짓는 데니까 상수도나 하수도 놓을 수는 없는데, 농막을 가설 건축물을 놓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서를 가지고 상수도나 정화조나 전기나 그걸 할 수 있어. 왜냐면 이제 농막 놔뒀을 때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농지를 사고 농막을 놓겠다는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 상수도, 하수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땅에 따라서 상수도랑 하수도가 근처에 있으면 끌어다가 써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근처에 없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뭐 남의 땅을 걸쳐서 와야 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 농막을 놓는 땅을 살 때부터 알아보고 가능한 곳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맞지. 근데 이런 시골 지역 같은 데에서는 하수도가 들어오는 데가 별로 없어. 그런 경우에는 보통 내 땅에 정화조를 묻어서 하수 처리를 대신하거든.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우리도 그렇게 했지. 그럼 땅 보러 다니는 단계에서부터 상수도를 원하는 사람이면은 나는 지하수 싫다, 상수도 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 나만 해도 그렇고. 그러면은 땅 볼 때 상수도가 내 땅 근처에 지나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게 보통 상수도 그 매립된 거가 보면은 도로에 많이 깔려 있거든. 도로 밑에. 근데 이제 도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뚜껑 큰 거 말고 진짜 조그만 뚜껑이 있거든. 도로를 자세히 보면 있어. 거기에 보면은 상수도라고 써 있거든. 그거는 거기가 지나간다는 뜻이야, 상수도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이 그 도로를 접해 있어. 그럼 무조건 그거는 문제없이 상수도 끌어오는데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럼 바로 접해 있지 않다면? 접해 있지 않으면 이제 근처에서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없으면 옆집에 있는 상수도를 따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타인한테 부탁해서 하는 거는 어렵고 잘 안 되거든. 안 해주고 동의도 안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지하수를 파야 되거든. 근데 지하수를 파는 거가 상수도보다 번거로운 게 좀 있어. 지하수는 왜 번거로운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소공으로만 팠어. 그 정도 약간만 팠는데 거기서 나온 수질이 별로 안 좋으면 수질 평가해가지고 만약에 부적격 받으면은 못 쓰는 거야. 그러면 더 파야 되는 거야. 그럼 돈 더 들어가고. 또 지하수라는 게 땅을 팠다고 해서 100%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들 하는데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 번거롭지. 그러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 주변에 상수도도 안 깔려 있는데 지하수를 파는데 물이 안 나와. 이러면 정말 그 땅에서는 물을 못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모든 땅이 다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게 가능한 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는 거니까. 농막 설치는 할 수 있지. 근데 내 수도는 못 쓰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그런 땅을 사지 않으면 되지. 내가 알기로는 전원주택 같은 거 지을 때도 주변에 배수시설이 잘 안 되어 있으면은 아예 그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 농지에 농막 놓는 경우에는 어때? 그것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농막 자체 허가 받는 거는 배수시설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은 없어. 농막에 화장실 안 쓰고 하수, 생활 하수 배출하는 거 안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쓴다고 했을 때 배수시설이 중요한 거고, 전원주택에서도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우리가 흔히 이제 도로가 없으면 맹지라고 하잖아. 그거랑 똑같이 배수시설이 없으면은 그것도 건축법상 맹지라고 보면 돼. 왜냐면 건축을 못 하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 땅에 배수가 가능한지가 중요하거든. 그만큼 중요해. 도로만큼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간과를 많이 해. 도로만 신경 많이 쓰고 그 배수 잘 되는지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신경 안 쓰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쪽도 신경 써야 되지. 땅 살 때도 그렇고 농막 쓸 때도 우리가 화장실 써야 되니까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또 농막만이 아니라 나중에 집 짓는 것까지 염두에 둔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배수는 중요한 거니까 살 때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농막을 갖다 놓고 정화조를 묻으려고 할 때 알고 보니 내 땅 주변에는 배수 시설이 없어. 그러면은 정화조를 묻을 수 없는 거야? 없다고 봐야지. 왜냐면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묻은 다음에 그게 배수가 잘 되는지까지 다 사진 찍어가지고 준공 검사를 하거든. 정화조 준공 검사를 지자체에다가 받아야 돼. 그럼 필증을 주거든. 근데 배수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내 땅 근처에. 그러면은 준공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쓸 수 없는 거야.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농막을 구입해서 갖다 놨는데 정화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네.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배수가 안 되는 땅이라면 정화조를 못 묻을 거고, 근데 화장실은 필요해. 그러면은 뭐 이동식 화장실이나 간이 화장실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쓰든지. 그러니까 농막 놓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봐야겠네, 그거를. 농막 놓기 전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상수 잘 끌어올 수 있는지, 배수 처리 잘 할 수 있는 땅인지 알아봐야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수로라는 게 정확히 뭐야? 배수로라는 게 물들을 우리가 배출을 하잖아. 그럼 그 배출한 게 배수로로 가서 버려지는 건데, 그 배수로라는 게 사실 딱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근처에 하수 처리 시설이 있으면 그 배관이 있을 거거든. 거기에 연결만 시키면은 이제 하수 처리는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땅에는 그런 하수 처리 시설이 근처에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정화조를 설치를 하는 거고, 우리가 배출하는 하수나 이런 것들이 정화조를 나와서 배수로로 갈 텐데, 그 배수로는 보통 땅에 보면은 지목이 국어 있는 데가 있어. 거기를 막상 가보면은 물길처럼 돼 있거든.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처럼. 그런 것들이 국어라고 하고, 근데 그 국어가 실제 국어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생긴 게 있는 것도 있어. 그러면은 그런 데다가도 이렇게 우리가 배수로를 배관 연결시켜 가지고 뺄 수 있거든.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걸 현황 국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실제 국어, 지목상 국어는 아니지만 현황으로 봤을 때는 국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연결해서 빼도 되고, 근데 실제 국어라고 돼 있는데 가봤더니 배수로처럼 안 생겼어. 그런 데는 못 하는 거야, 국어라고 해도. 그러니까 하여튼 근처에 배수로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배수로는 한마디로 그냥 물이 지나가는 길이다. 근데 이제 그 물이 지나가는 길이 깨끗한 물이 지나가는 길일 수도 있어. 그런 거는 못해. 거기는 또 배출을. 용수로 같은 거, 용수로는 우리가 물을 끌어다 쓰는 건데, 그러면 그 물은 깨끗한 물일 텐데 거기다가 우리가 더러운 물을 배출해 가지고 오염시킬 수 없잖아. 그런 데는 또 못 하거든. 배수로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될 것 같지만 실제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게 좀 어려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근처에 뭐 농막이 있거나 근처에 주택이 있으면 그분들이 어디다가 배수 빼는지, 빼는 그쪽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미 했으니까 누군가가. 그러면 거기가 배수로라고 보고 내 땅에서 거기까지 접근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하면 되는 거지. 상수도 하수도가 바로 옆 도로에 관이 있어서 거기까지 연결을 하면 뭐 아무 문제 없겠지만, 우리 집 건너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상수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그 배수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내 땅 바로 옆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중간에 남의 땅이 껴있으면은 허락을 받아야 돼.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거를 받아서 허가를 받으면은 남의 땅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 말이 그렇지 사실 누가 허락해 주겠어. 내 땅에 수도관이랑 배수관 지나가게 허가를 해 주겠다는 건데 싫어하지. 그러니까 애초에 땅을 살 때부터 상수나 하수가 내 땅으로 오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중간에 남의 땅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잘 체크해야 돼. 그 대신 그거는 괜찮아. 나라 땅은 괜찮아. 나라 땅 껴있는 거는 문제없이 활용을 할 수 있어. 근데 남의 땅은 안 돼. 그래서 뭐든지 그래. 도로도 마찬가지고 남의 땅이 껴있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알아볼 때부터 도로도 그렇고 상수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내 농막이나 내가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그 주택으로 들어오는 그 동선을 그려보고 그 동선 안에 문제가 없는지, 남의 땅 껴있는지 그거를 잘 판단해야 돼. 그리고 중간에 남의 땅이 있는데 허가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공사를 했어. 문제없이 공사가 됐어. 몇 년 쓰고 있는데 그 허가해준 그 주인이 바뀌었어. 근데 그분이 이거 나는 승낙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다시 파야 돼.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어쨌든 남의 땅 껴있으면 안 돼, 무조건. 도로도 그렇고 상수 하수도 마찬가지인데, 상수 하수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 않잖아. 도로는 딱 보이니까 판단하기가 좋은데, 상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니까 그거 되게 자세히 알아보고 사야 되거든. 우리도 사실 그 윗집에서 상수도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 끌어다 써라 얘기를 했었거든. 그렇게 끌어다 썼으면은 지금 사실 지금 들었던 비용보다 훨씬 싸게 했을 거야.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지금은 괜찮다고 해서 해도 나중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우리가 수도관으로부터 그냥 직접 끌어서 와가지고 썼지. 돈이 더 들더라도. 그게 우리가 나중에 땅을 팔 때도 더 좋은 거고 여러모로 그게 깔끔한 것 같아. 그럼 우리는 하수도 연결을 못하고 정화조를 묻었잖아. 어떤 정화조를 묻은 거야? 그 정화조도 종류가 있더라고. 보통 많이 하는 건 단독 부패식 5인용 많이 쓰고 있고 우리도 그거 묻었고 그게 제일 저렴하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양평이나 이런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 데는 단독 부패식이 안 되고 거기는 다른 거 있거든. 거기는 좀 더 까다로워. 기준도 까다롭고 정화조 설치 기준도 까다롭고 또 지역에 따라서 정화조 설치가 안 되는 데도 있어.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환경과 전화해서 설치 가능 여부를 물어보면은 정화조가 설치 가능하다 안 하다를 지번을 얘기해주면 바로 알려주거든. 그걸로 판단을 하면 되고 근데 거기서 정화조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배수로까지 잘 뺄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어. 정화조 자체만 내 땅에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만 하는 거지 배수 설치가 잘 되는 여부까지는 지자체에서 얘기해 주는 건 아니고 그건 내가 알아보고 내가 판단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정화조가 완공이 되면 그걸 보고 지자체에서 이거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야 그때. 그러면 이 상수도 정화조 공사가 되게 큰 공사잖아. 일단 상수도도 지자체에서 해주는 수도 인입 공사가 있고 또 우리 땅 내에다 관을 까는 공사가 있고 정화조 파는 공사도 있고 이게 다 땅을 파서 하는 공사인데 얘네들을 각각 나눠서 해야 되는 거야? 보통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최대한 하나로 묶어서 하면 제일 좋겠지. 내 땅까지 수도 끌어오는 공사는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거잖아. 그 업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해주는 업체가. 그러면 그 업체가 그것도 해주면서 내 땅 안에서도 수도 끌어오는 것까지 공사를 같이 시키는 거야 하루에. 그러면은 2번 안 불러도 되잖아. 오신 김에 그분들이 정화조까지 묻어주는 것까지 같이 해주면은 한 번에 다 할 수 있잖아. 한 업체 불러가지고 그거를 다 같이 하는 게 비용적으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러면은 이외에 설치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거 있을까? 수도 같은 경우에는 몇 미리 쓰느냐도 결정해야 되거든. 우리 15mm 정도 썼는데 보통 가정용이 15mm 많이 써. 더 크게 하면 하여튼 돈 더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한 집에서 쓰는 거면 15mm면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배수 뺄 때 생각을 해봐. 물이 흘러가게 빼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경사가 있어야 돼. 이걸 구배라고 그래. 요 기울기를 따지는 게 이 구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얘기하거든. 이 구배가 안 되고 만약에 위로 가야 되는 거면은 이거는 배수 공사가 안 되는 거야. 이거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땅의 위치랑 실제 배수 빠지는 위치랑의 높낮이가 내 땅이 좀 더 위에 있어야 기울기 경사 구배가 나와가지고 배수길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 경사가 안 나와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 진짜? 그러면은 그거는 설치를 못하는 거네? 정화조 설치 안 된다고 봐야지.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면 땅 살 때 우리 땅과 배수로까지의 기울기 이런 것까지 사실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잖아. 다른 것도 체크할 게 너무 많은데. 그 기울기라는 게 근데 막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이렇게 딱 평행하면 안 되고 이거보다 살짝 기울어져야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공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너무 또가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렵다 어려워. 어렵지. 뭐 이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판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을 봤을 때 주변에 농막들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그러면은 그 분들이 어떤 길로 뺐고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물어본 다음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혼자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지자체 환경과에서 정화조를 묻을 수 있다 없다 정도만 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정화조 설치 가능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설치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결국에는 땅 주인이 다 알아보고 결국 모든 책임은 나다. 그렇지. 아니 이렇게 기반 시설 갖추는데 이렇게 알아볼 게 많으면 사람들이 그냥 안 살래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땅의 목적에 따라 다른 거지. 내가 뭐 땅에 단독주택을 놓을 거냐, 농막만 놓을 거냐, 농사만 지을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땅의 용도에 따라서 내가 알아봐야 될 것들이 다 다른 거고 농막을 놓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게 사실 어려운 거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땅이 어려운 거야. 어려운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당연히 공부를 더 하고 알아보고 꼼꼼히 알아보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뭐 사실 도시 사는 사람인데 몰랐는데 유튜브도 그렇고 책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하고, 내가 이해가 되면은 좀 더 확신이 생기는 거고, 땅을 너무 급하게 사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조금 지식을 쌓은 상태에서 땅을 보면은 그런 게 보이거든. 그러면은 좀 더 사는데 실수가 없을 거고, 땅은 어렵지만 내가 공부한 만큼 그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문제 없이. 오늘 농막에 놓을 상수도, 하수도, 정화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농막 관련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